저희 YG과학학원 예비고일 윈터스쿨에 대한 윈터스쿨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군요. 그래서 겨울방학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시너지과학학원의 강사들이 이제 그대로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시너지과학학원에 있는 이제 원장님이었던 이내경 쌤께서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이 학원을 떠맡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필두로 해서 이제 물리쌤들을 어떻게든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인쌤 밑에서 조교팀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불러들여서 저희가 강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너지과학학원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온 학원이다. 사실 YG과학학원이라고 하면 올해 3월에 오픈을 한 학원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역사가 짧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이 강사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너지과학학원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쭉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에 어떤 과탐 강사에 비해서는 경력이 좀 오래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너지과학학원에서 그대로 온 것이다. 사실 2024는 저희에게 그닥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어찌됐건 YG과학학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탐 전문가 집단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예비 고1 때까지, 즉 중3 때까지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 자녀분들이 아마 구땡 수학학원 또는 청땡 수학학원 또는 수땡 수학학원,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 수학학원에서 이제 과학을 스키다시 용도로 이렇게 같이 끼워 넣어서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애가 한 바퀴는 됐다고 했는데 가서 애가 과학학원 딱 이제 전문성 있게 배워야 해가지고 딱 보내놨더니 애가 돌아오는 피드백은, 어머니 혹시 과학을 안 배웠나요? 주기율표도 모르던데요? 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들이 진짜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학학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과학 전문가 집단 그리고 과학 전문학원답게 저희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심지어 전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이라는 거는 결국 이곳에 상주에서 우리 아이를 언제나 항시 올케어한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사실 출강하시는 선생님은, 저도 출강을 해봐서 알지만 출강은 결국 이 아이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전임쌤들이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임쌤이 24시간이라고 하면 또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합법적이 않은 시간대에도 우리 아이를 불러서 강제로 데뷔를 시킨다. 이게 사실 전임쌤의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임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신 지도 경력 3년에서 10년 차 이상. 제가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내년에 31네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이제 이 학원에서 최고참 강사가 되는데 세월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애초에 이 강동구에 나서 강동구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동구 사실 내신 경향을 누구보다 더 빠삭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사실 어떻게 나올지도 너무나도 빠삭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데뷔시켜야 돼도 너무 빠삭하고, 그리고 심지어 1년차 강사도 아니고 저희는 남대로 베테랑 강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 시기 때쯤에 이렇게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를 하면 알아서 잘 따라올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주실 거는 그냥 학원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도 잘 안 와요. 이 코로나의 가장 큰 악영향이 뭐냐면 바로 영상 보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강을 저희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학원에서 다 영상 보강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강을 이렇게 실시하는 게, 이걸 전면 폐지할 수는 없어요. 영상 보강 절대 안 돼. 우리 현장 보강만 가능해. 라고 이렇게 대쪽같이 해버리면 아이들도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은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그래 영상보강 안 하는 거 진짜 메리트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겪다 보니까 영상 보강도 너무 많고 또 뭐 저희가 과탐이다 보니까 선생님 저 국어가 안 돼서요, 영어가 안 돼서요, 수학이 안 돼서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수학하러 가면 선생님 저 암기 과목이 안 돼서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래저래 막 변명을 대가지고 영상 보강을 하려는 것들을 얘네들이 영상 보강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이걸 믿고서 영상 보강을 함부로 신청을 하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학원에서 무조건 보게 한다면 얘가 수업을 안 빠지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2026학년도부터는 영상 보강도 무조건 현장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저희 관리 감독 하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2026년부터는 좀 더 빡센 관리, 실질적인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풍부한 자kon이 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연구소를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배 팀장, 그 다음에 저희 학원 강사진과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나왔던 의대 조교진들을 다 포함을 저희가 시켜서 지금 통합과학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공장 마냥 문제들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배재고, 광문고, 한영고 같은 경우는 기출변형 4개년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타 학교, 상일여고, 명일여고 등등의 이 강동구 소재의 8개 학교는 저희가 다 변형 기출 문제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컨텐츠들을 지금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연간의 기출 자료, 변형 문제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과 S 클래스. 이게 가장 저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 집중 클리닉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클리닉 가서 사실 이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클리닉을 왔는데 조교쌤이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사실 그냥 앉아있다 왔어. 그냥 문제만 풀다 왔어.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클리닉은 어디까지나 우리 애가 모르는 거를 케어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교 선생님이 애 이름도 몰라. 애가 어디 파트인지도 몰라. 갔는데 잠시만 기다려보래. 했더니 30분이 지나. 약간 이게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거를 인원수를 줄인다면 저희가 충분히 애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올 한 해는 사실 막 학원 오프닝이 막 이러면서 좀 기반을 닦는 거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사실 뭐 1대3이 지키려고 했는데 1대4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고 1대5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내신을 시작하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원 안정화가 다 됐고 이제 인프라도 다 갖췄고 이제 우리 아이들만 열심히 착즙해서 성적만 내면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올해 수능까지 끝나가지고 제가 저한테 배웠던 모든 애들한테 다 싹 다 돌려서 한 조교진을 한 10명 이상을 구해놨거든요. 이 조교진을 많이 구해놓은 이유는 1대3을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동시간대에 6명이 신청했어. 그럼 조교를 2명, 3명을 투입해서라도 무조건 1대3을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3 소규모 집중 클리닉 해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실질적인 집중과 케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SOS 클래스는 뭐냐면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워낙 요즘 미디어와 챗 GPT라고 하는 AI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겠지만 조금 학습 능력이 좀 많이 저하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그런데 모든 강사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고 어머니도 우리 애를 보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를 이제 약간 부진 학생, 도저히 선생님의 수업을 못 따라가는 그런 어떠한 부진한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어머니들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 땡땡 학생 요번 주 성적 또는 이제 약간 숙제 상태가 너무 불량하거나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안 돼 있는 게 진짜 안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해서 안 한 건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SOS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어머니들한테 먼저 선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SOS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학원 출신의 선생님 또는 조교 또는 약간 이제 새끼 강사급 정도가 개인 과외로 해서 우리 애의 진도를 따로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너 저번 주에 어떤 거 배웠어? 선생님 어떤 거 배웠어? 저번 주에 화학 파트 배웠어? 그럼 잠시만 선생님 교재 꺼내볼까? 해서 선생님의 그 호흡에 맞춰서 한 50분 또는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개인 과외 교습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진도를 채워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SOS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SOS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OS 클래스라고 하면 올해는 강사별로 실시했어요. 강사님이 직접 새벽 밤 11시 수업 끝나고 애 남겨가지고 했는데 이게 10시 이후에 남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 특히나 여학생 어머니들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우리의 밤길에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저는 애 키우는 입장이 한 번도 안 돼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남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100% 공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걱정이 되시지? 알아서 잘 가실 텐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의 그 걱정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 이후에 최대한 남기는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기간 닥쳐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요. 그런데 이 SOS 클래스를 이제 강사님이 직접 하려면 밤 10시에 넘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머님들의 약간 좀 걱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0시 안쪽에 우리가 그러면 좀 의대 출신의 조교들 아니면 제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조교진들이 개인 과외 형식으로 우리 애를 1대1로 해가지고 진도를 따라붙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SOS 클래스를 올해도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앞에서 떠들고 있는 유경 원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을 맡고 있고 뭐 사실 생명과학은 이 동네에 아예 생명과학 어떤 강사도 수업을 안 하고 있을 때부터 저는 생명과학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 생명과학 저 말고는 그렇게 수업을 잘하는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은비 강사님께서는 이제 슬슬 어차피 예비 고1 통합과학 이제 어떤 쌤이 우리 아이를 담당하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은비 선생님께서는 한영고 담당하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애가 한영고 진학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이은비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은비 선생님께서는 화학과 통합과학을 맡으실 예정이고 이은비 선생님께서는 워낙 한영고 지금 인원수가 거의 60명, 70명 가량 애들 수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한영고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꼼꼼하시고 우리 이제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워낙 꼼꼼한 그런 면들을 뭐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민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과학과 통합과학을 맡아주실 예정이고 지구과학 사실 이 동네에서 아무도 수업하고 있지만 제가 지구과학 안 돼, 붙들어매,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울며 겨자 먹겨 지금 아직까지도 지구과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민재 선생님께서는 상일여고와 선사고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상일여고와 선사고 맡아주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뭐 익히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학과 통합과학 맡고 계시고요. 광문고 통합과학과 저와 함께 이제 배재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고에서는 이제 김영호 선생님께서 물화 파트, 제가 생지 파트 통합과학 맡고 있고요. 광문고에서는 통합과학 혼자서 통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한성규 선생님께서는 물리랑 통합과학 가르치실 예정이시고 통합과학은 배재고 담당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배재고를 담당하는 팀이 두 팀이다. 저랑 김영훈 강사, 그 다음에 한석규 쌤이랑 뒤에 이제 약대 출신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한석규 선생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약국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강사가 너무 강사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국을 접으시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근데 여튼 이제 약대 출신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장 선생님께서는 중등과학, 통합과학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생명과학 같이 맡아주실 예정이신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명일여고와 성덕고 그 다음에 강동고를 맡아주실 예정이십니다. 명일여고, 성덕고, 강동고 이렇게 세 군데요. 그 다음에 이준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등과학과 물리학을 지금 맡아주시고 계신데 뭐 되게 혹시 저희 이내경 선생님 아시나요? 혹시 이내경 선생님 혹시 얼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 이내경 선생님 물리조교 팀장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경 쌤의 노하우와 그 스킬들을 싹 흡수한 채 지금 열심히 우리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민복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랑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선생님인데 이제 로고스에서 마침 이제 계약이 만료되다고 하시길래 제가 얼른 냉큼 이렇게 책 갖고 왔거든요. 여기 강동 로고스에서 계약이 슬슬 만료됐다고 하시길래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왔는데 광문고 통합과 맡아주실 예정이시고 저희 학원에서 물리학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문고 또한 2명이 담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콜라보해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수업하실 거예요. 민복희 쌤은 민복희 쌤 따로, 그 다음에 김영우 쌤은 김영우 쌤 따로. 배재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의 강사가 한 팀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게 2팀이 있는 거고 여기는 각자 개인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선우 선생님께서는 중등과학과 중등선행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 중에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사님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안선우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내경쌤 조교팀장이셨어요. 그래서 1대 조교팀장, 그 다음에 2대 조교팀장이 이제 이준기 쌤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내경 쌤의 노하우를 그대로 빨아당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분이 이제 약사 출신이신 건데 뭐 중대 약대 졸업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한성우 쌤과 같이 미모의 강사분께서 같이 담당하실 예정이십니다. 저도 사실 이게 배재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확실히 여자 쌤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학원 강사진이었고요. 제가 추후에 입시 개편 그리고 우리 학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등등등의 설명을 제가 바통을 이어봐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 학원 시간표 보시고 혹시 오늘 바로 수강 신청을 주실 분들은 거의 수강 시간표에다가 아예 체크해서 그냥 아이 이름,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어머니 번호, 그 다음에 학생 번호 이렇게 기입을 해서 거기에 수강하실 반을 체크해서 주시면 저희 알아서 카운터에서 열심히 그냥 바로 반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에서 통합과학 강사를 맡고 있는 서재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에 대한 설명을 일단 쭉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통합과학이 좀 개정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연도부터 이제 통합과학이 개정돼가지고 그런 개정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서 여기는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에 대해서 목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거고 그냥 원래 있던 거는 전 교육 과정에서도 다 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별표는 난이도를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 신규로 들어온 여기 기본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해요. 기본량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뭐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비문학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문학적인 내용으로 기본량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쉽지만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단위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분야다 보니까 제일 첫 파트인 1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지구과학 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주,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원소들이 생성이 됐는지, 그래서 그럼 원소들이 생성됐으니까 그 원소들은 우리가 원자 번호 외우듯이 주기율표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이랑 같이 섞여 있다고 해서 지구과 화학을 파트가 섞여 있어서 지화라고 써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어떤 원소들이 생성됐지 하고 그 원소들을 쭈르륵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주기율표를 외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좀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내용 다 까먹어요. 그래서 다 까먹다 보니까 심지어 실제로 저 이번에 수업했을 때도 주기율표 다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다시 다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암모니아 같은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꽤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결합을 이루고 있지? 왜 이렇게 물질이 생겼지? 분자가 왜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파트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1, 1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1에서 가장 고난이도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원소들을 배웠으니까 그 원소들이 지구랑 생명체 안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암기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파트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새로 들어온 파트인데, 요즘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반도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죠. 그 2학년 때 배우는 거기에 조금 있었다가 여기서는 이제 쉬운 부분만. 그래서 반도체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도체 그리고 부도체들의 성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별 3개로 채점을 체크를 하긴 했지만, 이제 물리 파트라서 별 3개로 체크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교육과정 시험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시험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정도로만 나와서 사실 별 3개라기보다는 1개에서 2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뭐 지구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바다, 물 있고 공기 있고 뭐 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각의 변화와 영향은 이제 우리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땅이 벌어질 수도 있고 서로 맞물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각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가 암기할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진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정도는 알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지형들을 뭔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꽤 많다 보니까 이렇게 3개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물리의 역학 파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운동과 충돌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서 계산 문제는 여기 이렇게 2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암기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2까지 다 합해서 암기 파트 분량만 하면은 통합과학 전체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긴 할 건데, 그런 암기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진 않고요. 좀 이따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세포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서 어떤 반응, 우리 요즘 이제 많이 떠오르는 거죠. 뭐 혈당 관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요즘 그런 다시나 에삽이라고 그 애플 사이다 식초 그런 거 요즘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도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막 이쁜 언니들이 나와서 나 효소 파니까 효소 공부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런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효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거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얘기해보라 하면은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유전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에서 그 염색체 DNA,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확히 이제 유전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생명과학 2에서 넘어온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과학 2에서 쉬운 부분만 살짝 빼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NA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2학기 파트인데 1학기 파트랑 비교해서 내용이 확실히 적죠. 실제로 이제 책방 같은 데 가가지고 책방 같은 데 가서 통합과학 1이랑 2 두께를 보면은 통합과학 2 두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통합과학 2가 적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지질시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시대 때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내용이 굉장히 많은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파트도 또 생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밑에 있는 생물 다양성은 우리 지금 지구는 지금 뭐 멸종위기 생물도 있고 생물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통 뉴스에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습지도 보존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뉴스를 좀 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유튜브나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풀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난이도입니다. 실제로 이걸 지금 문제를 가져와서 어머니들한테 풀려봐도 어머니들 거의 대부분 맞을 수도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파트가 이제 통합과학 1, 2 합쳐서 가장 핵심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학년 때 넘어가는 화학 반응에서조차 킬러로 다루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시켜요. 물론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제거를 시키고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이제 변형을 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을 배운 다음에 얘를 배우면 너무 쉬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이제 화학 특강 해주시는 선생님 또 들어오실 텐데 김영훈 쌤 들어오실 텐데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물질이 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냐 이런 거 배우는 거라 이건 굉장히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도 이제 생명 파트인데 사실 통합과학 2에서 나오는 생명 파트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파트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학생들이 그냥 한 번이라도 읽기만 해도 다 풀 수 있을 정도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생물과 환경이랑 생태계 평형 쪽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생명과학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 수능을 보면은 이제 한 13문제 정도는 쉽게 나오고 7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7문제 중에서 이제 한 3문제 정도를 킬러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준킬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화학, 지구과학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생태계 평형에서 꽤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막 준킬러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형시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면은 바로바로 쉽게 풀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가지고는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좀 필요한 그런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지구 환경 변화 인간생활.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랑 좀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애들 기말고사 보죠.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학교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지금 이제 대기, 그 지구 전체에서 대기랑 해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스 같은 데서 엘니뇨 때문에 막 비가 많이 온다, 뭐 가뭄이 난다, 막 이런 이제 뉴스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등과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가 따뜻해.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 그러면은 여긴 따뜻하니까 여기선 비 내려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중등 내용을 다 까먹었다 보니까 왜 비가 내리지? 왜 공기가 따뜻한데 비가 내릴까?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갖게 되면은 이제 외우는 것도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스토리텔링식 설명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이라고 해서 뭐 태양에너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이것도 암기 파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과 에너지원.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력 수송이라는 게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통합과학에서. 근데 이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워진 파트다. 그래서 얘도 물리에서 전기 다루는 얘기. 전기 다루는 내용 있죠. 전기랑 자기, 그러니까 자석과 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도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잘 내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는 꽤 높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나오고요. 밑에는 여기는 사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선생님들끼리도 이거를 왜 우리가 설명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진짜 암기 내용이고 심지어 여기 그 10-2에 나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쉽게 어차피 학교에서도 여기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문제 어렵게 내면 그 학교 선생님은 거의 그냥 사이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읽기만 해도 문제 다 풀 수 있는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 2에서는 이쪽 고난이도 파트인 산화환원 중화반응 그리고 발전 에너지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다. 그래서 이 파트를 만약에 기말고사 때 이 파트를 2개를 다 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죽어나는 거죠. 어려운 건 싹 다 하니까. 그리고 얘네 빼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고사 때 보면 그때는 너무 쉬워서 이거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분포가 조금은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겨울방학 특강 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좀 고난이도 내용이라던가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특강을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런 암기 내용 있죠. 생물 뭐 이런 거라던가 아까 전에 봤던 뭐 이런 생명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암기 파트다 보니까 특강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제도 바뀐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9등급제여가지고 2등급까지가 11%였는데 1등급 4%, 11%. 근데 이제는 1등급이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2등급 받는 성적으로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원래 3, 4등급이 이제 2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옛날 3, 4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기권 들어가기도 경기권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등급을 받으면 서울권을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20% 안에 들도록 통합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아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통합과학 이번에 수능 예시 문항이 25문항이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25문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3문항만 좀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들을 보면 굉장히 글도 길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금 모르겠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이 굉장히 길죠.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를 조금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처럼 국어 문제 풀듯이 비문학처럼 풀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싹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5월 여기가 5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4주차죠. 5월 4주차부터 개체수가 늘고 여기서도 5월 4주차부터 개체수가 늘어요. 왜 개체수가 늘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고기온이랑 최저기온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암기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보고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암기 파트가 많다고 했지만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는 전부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그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밑에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됐는데 얘는 그러면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능 때.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넘어가는 친구들은 다 수능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능은 이제 물화생지 이렇게 보죠. 이과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물리 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 전체 내용보다 사실 통합과학 1, 2 합친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학생들이 외워야 될 내용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보다. 하지만 난이도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간을 늘리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너네 문제 푸는데 최대한 오래 시간 써. 왜? 좀 쉬우니까. 좀 쉬우니까 이거라도 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주기율표 외우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주기율표 외우는 내용에서 그 주기율표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수,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이제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이 몇 개 있냐? 이런 것들을 개수를 세가지고 얘는 9A, 얘는 6A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원자인지 알아내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원소들을 배웠으니 그럼 그 원소들이 우리 생명체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그 내용과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원자에 대한 내용이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내에서 통합과학 1에 있는 내용과 통합과학 2에 있는 내용이 같이 합쳐져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통합과학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 25문제가 나오거든요. 25문제를 40분 동안 푸는데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계산 문제라고 보면 계산 문제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나 아니면 화학에서 보는 막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원자는 이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예시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암기만 잘 한다면, 암기만 잘 하고 이런 비문학적인 내용들은 분석만 잘 할 수 있다면 수능 통합과학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을 하고 2학년 때 잠깐 쉬고 다시 3학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1년 동안 통합과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단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도 하고, 통합과학 내신 때도 쭉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통합과학 2 한 번 더, 특강도 한 번씩 듣고 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박듯이 그냥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툭 물어보면은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3학년 때도 그 공부량을 줄일 수 있겠죠. 3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랑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을 외우는 거에 그 초점을 두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량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1학년 때 엄청 많이 해놔야 된다라는 점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구과학 파트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과 별의 진화 파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소 생성을 배운 다음에 그럼 연달아서 그럼 그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배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원소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나 핵산, 그 DNA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런 DNA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지. 실제로 이번에 제가 아까 전에 경호쌤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명일여고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명일여고에서 이 정보의 흐름 파트, DNA 파트에서 생명과학 2 수능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틀렸어요.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도 1등급 맞고 막 전교 막 4등, 1, 2등 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걸 다 틀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봤는데, 문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거 오류 같은데? 라고 일단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생명과학 2 내용을 가져왔다 보니까 선생님이 엄청난 트릭을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틀리게끔.
그래서 이 파트가 생명과학 2 파트랑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아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한 파트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리 파트 아까 전에 중요한 그 계산 문제 나오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환원 산염기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이 파트를 그 마지막 끝문역 중에 배우고, 마지막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명과 전자기 유도, 그래서 뭐 전기가 움직일 때 혹은 자석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랑 지구과학 파트는 암기 내용이 위주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하나씩만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학 물리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제 PR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자체 제작 교재를 다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들 전부 다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닉도 매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인 클리닉입니다. 아까 전에 경호쌤, 원장쌤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클리닉은 필수적으로 와야 되고,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질문 채팅방 뭐 24시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뭐 학생들이 뭐 4시, 5시 이때 깨어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깨어있는 한, 저도 이제 보통 한 3, 4시쯤 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면 보통 12시에서 1시쯤에 와요. 왜냐면 독서실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공부하면 집에 오면은 11시잖아요. 씻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12시요. 근데 그때 질문을 받아주려면은 제가 계속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도 계속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도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12시에 막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 채팅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복수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뒤에서 보여줄 건데, 일단 자체 제작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지금 이 표지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좀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뭔가 이쁘고 뽀짝뽀짝한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제가 직접 디자인해봤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교재들도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학생들이 봤을 때 한눈에 뭔가 그 변화들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완자, 오투 아니면은 그 인강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진짜 좋은 부분들만 싹싹싹 골라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알면 좋아라고 추가적인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교재를 보면은 생각보다 필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필기하는 걸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거를 좀 줄이고 그냥 내 수업을 좀 들어라. 이거 보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서 이해해라 라는 식으로 좀 되게 꼼꼼하게 구성을 해놨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고퀄리티 클리닉, 얘는 이제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 약 1장에서 1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이고, 하면은 오래 하면은 1시간 정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20분, 15분 내에도 하고 막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매주 진행되는 보스 테스트. 이거는 이제 제가 여름방학 특강 때 중3 대상으로 했던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OX랑 빈칸 문제를 이용해서 개념 복습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한 번씩 풀려줍니다. 그래서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숙제가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한 이제 결과는 부모님들께 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니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경원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등과학도 겸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중등 내용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면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몰라요. 왜냐면 중등 때 배웠던 내용이 통합과학 때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등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너지가 복사에너지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복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복사라는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복사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그럼 복사가 뭐야? 그럼 복사랑 같이 딸려오는 전도는 뭐야? 대류는 뭐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복습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생각하는 훈련.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능 유형 문제를 봤을 때 비문학처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방식만 외우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문제풀이를 도출해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너는 어떤 생각을 해. 이거를 다 한 명 한 명 개개인별로 제가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과외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과외식으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너는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해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제가 딱 보면은 사실 알거든요. 과외를 오래 해서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문제 푸는 것만 봐도 누구는 이제 그냥 머리로만 풀려고 하고 누구는 막 이렇게 쓰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머리로만 풀려고 하는데 잘 풀려? 그럼 사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풀려고 하는데 막 다 틀려? 그러면 너는 쓰면서 해 라는 식으로 이제 고쳐줘야 돼요. 그런 학습 방식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훈련도 같이 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수업 박싱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암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온도가 뜨거우면은 비가 내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뜨거우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왜 가벼워지는지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것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설명하고 그럼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생긴다? 그럼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스토리텔링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온도가 뜨거우면 비 내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뭐였지?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나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켜야지만 애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겸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좀 제가 뿌듯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그 주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려고 1층에 이렇게 왔어요. 출근하려고 1층에 왔는데 그 제 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려고 딱 다가가려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와이즈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제 수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어떤 학원에 갔겠죠. 여기 와이즈 말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학원을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학생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강사로서 굉장히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00점 맞고 싶고 높은 점수 맞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욕망을 사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을 싫어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이거 공부 언제 하고 나는 놀고 싶은데 100점은 맞고 싶고 놀고는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욕망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덜 싫게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그 공부를 안 싫어하게끔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뭐 간식도 막 사주고 그리고 이제 막 학생들이 그렇다고 제가 이제 또 학생들한테 수업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숙제도 조금 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숙제 지금 막 일주일에 막 100문제 넘게씩 막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숙제 안 해오면 남겨서 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오고 싶다라고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이제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4시부터 7시랑 그리고 일요일 4시부터 7시 이렇게 두 타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이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통합과학과 이제 저 서재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즈 과학학원 이제 화학원 선행반을 맡게 된 강사 어디있죠? 네, 강사 김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뭐 제 양력이랑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 때보다 조금 불어가지고 사진과는 조금 많이 다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화학을 선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정교과 소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강좌 계획서, 언제 수업이 열리는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포인트, 아무래도 저도 설명을 했다 보니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랑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학 선행에 대한 이유인데요. 사실 화학 선행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학을 왜 선행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보통 대답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내용은 사실 항상 설명회 때 하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의 화학은 왜 어려울까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이 왜 어려운지, 이 화학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학이라는 과목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건 뭐냐? 원자랑 분자같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숨 쉴 때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화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이 물질들은 원자와 분자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학생들이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얘가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화학의 첫 번째 진입장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입장벽은 사실 화학 올라오면은 1단에서 제일 먼저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분필을 들고 있어요. 분필 여기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분필 하나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컵에 분필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몇 개인지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못 맞춰요. 이유는 간단하죠. 안 보이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아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근데 화학 1 올라오자마자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 몇 개 있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요, 제가 이거를. 그것도 엄청 많을 건데 어떻게 세요? 그게 화학의 두 번째 진입장벽이에요. 아,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내가 세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 셀 수는 없으니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친구를 세야 될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화학의 두 번째 진입장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변화라는 파트는 사실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걸 변화를 보는 건데, 변화를 보기 좋은 게 사실 수학에서 많이 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과 변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우리의 화학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러한 화학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한 번 듣는다고 이해한 친구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이 친구를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내신에 갔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선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개정교육과정 변화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지금 딱 거기까지 배우는 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단원과 4단원이 변화를 다루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이 물질을 다루는 파트예요. 이 물질과 변화 중에서 변화에서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를 훨씬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양 끝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뭐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기존의 2단원, 3단원 중에서 2단원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 있는 내용이 2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보여드리자면은 1단원, 3단원, 4단원이 변화를 다루고요. 2단원이 물질을 다뤄요. 근데 둘 중에 변화가 더 어렵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가 더 많아졌습니다. 쉬운 게 하나 빠지고 어려운 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화학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 강좌 계획서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7시에 깔려 있습니다. 토요일 7시에 3시간짜리 수업이고요. 총 8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원, 3단원, 4단원이 변화를 다루는 파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파트인 1단원, 3단원, 4단원을 8주 동안 나갈 예정입니다.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학생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서 1, 3, 4단원을 위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아무래도 제 자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오케이, 화학 선행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나한테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시작점을 잡아봤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시작점. 우리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시작이 다양하세요.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나는 처음부터 강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강사 중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시작을 중등부부터 하신 쌤도 계시고요. 고등부부터 하신 쌤도 있어요. 저는 전자, 중등부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중등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중등부부터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고 모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수업을 나갈 때 저는 너네 이거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웠었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었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찝어줄 수 있는 강사, 그게 이제 저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화학을 위한 첫걸음은 뭐냐?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하지 않고 항상 화학 첫 시간에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완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해서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제가 쭉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방식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포인트로 제가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왜에 대한 해결입니다. 선생님 설명해 하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금 자제한 편이긴 한데 저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들으시면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잠깐 뭐 딴짓 하다가 질문하네? 이렇게 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학생들도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혹은 딴짓을 하다가도 선생님 질문하네? 하고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수업에 기본으로 깔려있다. 질문 되게 많이 할 거다. 왜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해결을 준비해 봤고요. 아무래도 또 이러한 생각이 화학에서 정말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던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검증된 실력입니다. 사실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 광문고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광문고등학교 고2 화학 1등급이 총 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5명을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올해 수능을 봤잖아요. 올해 수능 화학이 이제 한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1등급이고요. 나머지는 최소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점수가 3등급이어가지고, 그만큼 잘한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검증된 실력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 시그니처입니다. 문제 해결력과 계산입니다. 아무래도 화학이라는 파트가 계산이 조금 많다 그랬잖아요.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줘요. 간단하게 2가지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머니 A하고 B가 있어요. 주머니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 A에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B에도 공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A에 들어가 있는 공은 B에 들어가 있는 공보다 12개가 더 많대요. 12개가 더 많구나. 그 다음에 A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B하고 4배만큼 차이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딱 주어져 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한 60-70%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뭐하냐? 못 풀어요.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한 60-70%에 해당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 되는 애들은 이제 이거를 풀어보죠. 오케이. 공의 개수가 A가 B보다 많네? A는 B보다 12개가 많을 거야. 이렇게 딱 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공의 개수가 4배가 차이가 난데, 그러면은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4배일 거야. 2개를 연립해야겠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이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0%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요. 여기 보면은 A가 B의 4배다? 그러면은 A하고 B에 대한 비율을 보면 한 4대 1일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A가 B보다 12개가 많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랑 얘는 지금 3개만큼 차이 나니까 12개가 차이 나려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런 계산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서 전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화학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내신 가면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3단계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식을 못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식을 쓰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화학 선행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학 선행의 목표는 식 쓰는 거예요, 사실. 식 쓰는 것만 잘해도 정말 충분하다. 이 식을 쓰게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게 이미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미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목표를 소개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계산이 좀 더 빨라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문제를 보여드려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식을 쓰게 만들 거냐?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H2O, 물 H2O가 있는데 뭐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H4라는 친구가 있대요.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 얘는 개수를 더해봤더니 10개만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들이 보이죠? 이 H들을 다 더한 게 30개래. 그럼 얘랑 얘는 각각 몇 개 있니? 여기 이제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못 풀기도 하는 문제고요.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죠?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 거예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있어요.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합쳐서 10대예요. 다음에 얘네들의 각각의 개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바퀴만 센 거예요. 바퀴만 세봤더니 바퀴의 개수가 합쳐서 30개가 있대요. 그럼 각각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혹시 감은 오시나요? 대략적인? 제가 이제 하는 게 이런 비유법이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문항을 오른쪽으로 바꿔서 한번 식을 써볼래?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왼쪽에 있는 건 봤을 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저걸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오른쪽의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럼 얘를 각각 A, B라고 해가지고 A 더하기 B는 10이겠다. 그리고 얘는 바퀴가 4개가 달려있으니까 여기에 바퀴의 개수는 4A. 여기는 2개 달려있으니까 2B겠다. 더하면 30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과 계산 우리 학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선행을 하는 동안 주구장창 학생들에게 시킬 거다. 여기 왼쪽에 있는 상황을 오른쪽으로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가볍게 제가 수업 때 판서했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개념에 대한 뭐 세세한 정리도 당연히 계산 위주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정리도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판서를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들은 제가 필기노트가 뒤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필기노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문제를 가져놓고 거기 옆에다 이제 해설을 다 적어놓거든요. 그 해설에 대해서 이제 뭐 정리해놨다. 차원이 낮은 문제 풀이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내신에 갔을 때 이제 정말 문제가 다양하거든요. 유형이. 다양한 유형을 풀어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과 추가 자료입니다. 관리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조교쌤 한 분이랑 그다음에 학생 3명에서 해가지고 부스트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대1 카톡방 운영과 24시 질문 시스템이 있는데요. 뭐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 오픈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게 물론 24시라고 써놨지만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는 답변 못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제가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법 필기노트를 해가지고 수업에 대한 뭐 전반적인 정리 내용이라든지 혹은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은 필기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부스트 클래스 때 학생들이 푸는 자료들입니다. 부스트 클래스 때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난이도가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걸로 나눠서 조금 나는 화학을 처음 했다,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쉬운 것들을 OX, 빈칸 위주로 뚫린 이 부스트 클래스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저런 것들은 이미 좀 뗐다, 나 좀 쉬워, 저런 거 쉬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뭐 학교 내신에서 혹은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수준이 되는 난이도 상짜리 이렇게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준별로 풀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떠왔고요. 뭐 1대1 카톡방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필기노트. 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매번 나가는 PDF로 나가는 필기노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써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제 화학 선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윈터 예비고일 물리학 1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즈과학학원에서 물리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준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설명의 제목은 이제 지금의 준비가 대입의 시작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오늘 설명의 후반부에도 계속 강조드릴 내용이라서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깐 좀 릴렉스 타임으로 제가 좀 제 소개를 일단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이제 머리가 좀 길죠. 살짝 물리학 강사보다는 좀 물리학 연구나 아니면 교수?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이제 저거는 한 1년 전쯤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고요.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준기 강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윈터 학기에 물리학 1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는 이제 역학이랑 비역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쯤에 한 번 더 강조 드릴 테니까 네,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설명의 키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what and why, 이제 물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왜 물리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how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디서 물리를 들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통합과학 1이랑 통합과학 2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선택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일반 선택에는 물화생지 한 과목씩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언제 배우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럼 물리학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물리학은 이제 총 3가지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1단원은 이제 힘과 에너지 단원입니다. 네, 그리고 2단원은 전기와 자기 단원이고요. 3단원은 빛과 물질이라는 단원입니다. 각각 이제 단원별로 좀 제목 자체가 조금 좀 터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1단원 힘과 에너지는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이 뭐 운동장을 굴러간다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 공의 움직임이 이제 숫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 전기와 자기 단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석 2개를 갖다 놓고 얘네 둘이 뭐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거나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전류랑 이제 섞어서 나가는 조금 더 고급 개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암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원도 빛과 물질이라는 단원인데, 이것도 이제 파동이랑 에너지 관점에서 빛을 보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름 자체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쉬운 단원이고, 이것도 암기 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원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학이라고 하고요. 2, 3단원을 우리가 비역학이라는 명칭으로 통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터 특강에도 제가 역학이랑 비역학으로 나눈 이유가, 이제 역학을 한번 들은 친구들은 비역학을 한번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을 배워보지 않은 물리학의 좀 핵심을 좀 건드려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역학 특강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물리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저번 프리윈터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입시 시행 계획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과들은 뭐 과학탐구, 물화생지 이런 거를 들으면 권장한다, 이런 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한 자료인데, 이제 보시면은 물리학 파트가 가장 지금 과가 많이 걸쳐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오른쪽에 조금 제가 확대를 해 왔습니다. 보시면 뭐 물리천문학부, 아니면 기계공학, 뭐 전자전기, 아니면 뭐 원자핵공학과, 뭐 항공우주,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물리교육과까지 이제 물리학을 좀 권장하는 추세죠. 근데 사실 뭐 말이 권장이지, 그냥 너네 고등학교 때 이거 들어야 우리 과 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대랑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필수인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학습 전략으로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들이. 근데 이 2학년 때 배운다고 2학년 때 올라가서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늦겠죠. 이게 3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2학년 때 당장 올라가서 3과목, 뭐 한 과목 듣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3과목씩이나 하려면 되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은 3과목에 대한 개념 학습이랑
기본 문제풀이 정도는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좀 심화로 올리는 단계, 그리고 심화 문풀,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풀어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물리 선행이 이제 필수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가 되게 과학탐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리학을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공부에 이제 좀 정성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학은 일종의 스도쿠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스도쿠 게임 해보셨죠? 스도쿠 게임 쉽잖아요. 그래서 스도쿠 게임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뭐 한 네모 박스 안에 1부터 9까지 뭐 집어넣는 그런 공식들이 있고, 뭐 그런 같은 숫자들이 같은 그 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은 행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스도쿠 문제를 풀려면은 그런 문제 뭐 신문이나 아니면은 책자 같은 곳에 써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보면은 빈칸들이 쭈루룩 있고 거기를 채워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그거랑 물리학이랑 거의 물리학 문제풀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문제 푸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로 써 있는 그 문제에서 이제 조건들을 파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조건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통 뭐 그래프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래프 아니면 그림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랑 그림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머릿속에서 좀 그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텍스트, 그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머릿속에서 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미지화 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도쿠도 1부터 9까지 뭐 한 박스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처럼 물리학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개념에 대한 공식들 뭐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문제풀이에서 뭐 3개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해서 쓸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이제 물리학 문제 푸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물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분해는 결합의 역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돌려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식들을 암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해하고 암기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물리학 공식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래프랑 그림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하고, 세 번째, 이제 문제, 텍스트에서 이제 조건을 어떻게 뽑아서 내가 정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단계를 설정을 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물리 문제를 알고리즘화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의 학습 전략이라고 좀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물리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기출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뭐 한영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기출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19년도에 치러졌던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하고요. 6월 모의고사에 수록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보면 문제가 그냥 똑같죠. 완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답도 심지어 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문고등학교 물리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또 이제 18년도 9월 모의고사, 이거는 고2가 아니라 고3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보는 모의고사의 문제가 똑같이 또 출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좀 뭐 보기는 조금 다르다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순서가 조금 바뀌고 조금 변형을 한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고등학교들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뭐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내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복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기출문제들은
이제 시중에 문제집도 엄청 많고 뭐 학원에서도 많이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학생 본인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리학을 어디서 공부해야 될까? 누구한테 공부해야 될까? 이제 다른 학원도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왜 YG과학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리 선생님들도 좀 몇 명 계신데 그 중에서도 왜 준기쌤한테 이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주로 과학 전문 학원도 주변에 분명히 있지만 종합학원도 좀 있잖아요. 근데 종합학원과 과학 전문학원의 차이점은 이제 명확히 드러나죠. 과학 전문학원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과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자기 변호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잠깐 제 PR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공 쪽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다른 과목은 그렇게 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물리학을 처음 배웠었는데 물리학이 이상하게 좀 손에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자연스럽게 물리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 학부도 역학이랑 굉장히 진한 연결이 있는 학부로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까지 해가지고 역학만 4년 동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그 역학 부분이 어느새 이제 거의 제 삶의 절반이 된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 경험들을 녹여낸 그 교재가 있고, 그리고 좀 저만의 역학 풀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금 수년간 쌓여온 그런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과 좀 차별적으로 구성을 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YG 과학학원이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준기쌤은 전문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교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교재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좀 정확한 개념들을 제가 포함해 놓은 것이고요. 정확한 개념, 요거는 이제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쿠도 정확한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도 똑같이 좀 정확한 개념이 선수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좀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심한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거 풀 때 가끔 개념을 툭툭 건드리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제가 수록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물리적 센스를 키우기 위한 이제 정확한 개념을 제가 탑재해 놓았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날개 부분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날개 부분 보시면 제가 이제 제 픽으로 이제 필기노트 같은 거를 조금씩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한 조금 뭐 한 줄 요약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게 교재에 전반적으로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복습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풀다가 한번 열어서 보거나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주간별로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주간 테스트의 예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이제 한영고 친구들이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주차에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다라는 거는 1주차에 들었던 1주차에 들었던 수업 내용을 이제 2주차에 복습할 겸 이제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각 주마다 복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 10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를 좀 못 맞췄다, 6문제보다 적게 한 5개, 4개 맞췄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강제로 클리닉을 한 번 더 부르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물리학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추가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19년도 9월 모의고사 1번이에요. 그래서 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물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되게 가벼운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고리즘화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문제 조건 및 그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첫 문장에 뭐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라고 문제에서 먼저 조건을 줬고요. 두 번째로 일정한 속력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캐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합니다. 지금 뭐 P에서 Q까지 나비가 뭐 어떻게 운동하냐를 문제에서 물어봤고, 그리고 선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선지 보시면은 기억은 물어보는 건 뭐 이동거리랑 변이의 뭐 크기를 비교하라, 니은도 뭐 평균 속력이랑 속도를 비교하라, 디귿도 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 라는 걸 이제 판단하라 라는 건데, 그런 것들의 요지를 먼저 미리 파악을 해놔야 문제 풀 때 그런 그 순서, 메커니즘이 정확히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공식이랑 이제 개념 체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 시간에 학습을 하는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숙지를 해놔야 이런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개강하는 이제 역학이랑 비역학 따로 개강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왼쪽 역학부터 보시면은 1월 3일이랑 5일에 개강을 하고요. 총 8주 과정입니다. 수업 특징으로는 이제 역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들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역학을 뭐 한 번 들었지만 뭐 다시 한번 다지고 싶다라는 학생들에게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역학의 논리를 꿰뚫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주간 테스트는 진행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비역학 특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1월 5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8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특징은 이제 역학을 한번 진행해본 학생들이 이제 비역학 파트까지 같이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한번 물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요. 이제 비역학의 이론이랑 암기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설날 연휴가 한번 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역학이랑 비역학 특강 만약에 진행을 해서 뭐 학생들이 그 설날에 안 가고 수업 들으러 오면 좋겠지만, 근데 일단은 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고 뭐 설날 연휴도 쉬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휴 기간에 대한 보강은 이제 추후에 학생들이랑 이제 일정 잡아서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과제랑 클리닉에 대한 설명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이제 매주 한 50-60문제 정도 부여가 되고요. 근데 요거를 막 자주 안 해온다, 상습적으로 안 해온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원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누적이 된다면 요거는 이제 퇴원 조치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한 문제집 2권 정도를 푸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일단은 매주 1회는 강제 필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요게 조금 중요한데, 1:3 케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강사랑 학생이랑의 비율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이제 이 비율을 왜 맞춰 놓냐,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 온다 라고 치면은, 제가 1시간에 봐줄 수 있는 학생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 1, 학생 3 정도의 비율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런 클리닉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게 그 과부하를 방지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 주간지라고 뭐 주간 테스트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클리닉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테스트 한 20문제 정도 제공을 해서 요 성취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간 테스트 개인적으로 리뷰를 제가 좀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이제 과학탐구나 뭐 과학탐구 3과목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정하셔서 지금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다면 지금 한두 개 정도만 일단은 받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밖에서 이따가 끝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설명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YG에서 지금 물리학이랑 통합과학 담당해서 수업하고 있는 한석규라고 합니다. 이제 제 통합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지현 선생님이라고 이제 약대를 졸업하시고 현직에서 폐의학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통합과학에서 화학이랑 생명 파트 같이 꼭 좀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시간표를 2타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먼저 저희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요. 통합과학 1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합과학이 이제 어떤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앞타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서 그냥 필요한 것들 위주로 짧게 준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통합과학 파트에서 이제 제가 진행하게 될 파트는 물리학이랑 지구과학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YG에서 그 다음에 분당에 제 개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포에 세화고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수업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 잠깐 하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현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화학과 학부 나오셔서 약대 졸업하시고요. 지금 현재 약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폐의학사가 아시겠지만 스케줄 조정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알바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요일이랑 토요일 이틀 시간을 좀 빼달라 부탁을 드려서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과학 1 공부하실 때는요, 통합과학 1을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결국엔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어렵게 공부를 하라고 해요. 이게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사실 선생님들이 통합과학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없으세요. 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끼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고2 기출, 고3 기출해서 끄집어내서 고1 시험지에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제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많이 하고 어렵게 해야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어렵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통합과학 저 혼자서도 수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반포에 출강 나가고 있는 학원은요, 통합과학 1 수업을 하는데 물화생지 선생님을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붙잡고 학교처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공을 살려서 전공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명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모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면 겨울방학 때는 개념 위주로 좀 돌리고 그 개념 내용을 베이스로 이제 추후 내신 대비 수업으로 쭉 끌고 연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화생지 1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뽑아다가 공부하면 통합과학 1에서 점수 못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까지는 사실 문이과가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받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해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이제 등급받기가 많이 어려운 거지 1학년 때는 어렵게 공부하면 1등급은 다들 잘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통합과학 다루는 교재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개념 완성 문항편, 그러니까 배제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통합과학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통 문제집을 한 7권 정도를 엮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기출문제까지 좀 선별을 해서 너무 어려운 킬러 문항은 아니더라도 물화생지 1에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같이 프린트로 이번에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수업을 듣게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들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랑 전달력.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사실 오늘 여기 오신 게 물론 뭐 설명회 들으러 오신 것도 있겠지만
저 양반이 우리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잘 들리나? 혹은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잘 맞을까? 이런 거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두 가지 강조드리고 있는데, 전달력이랑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다른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각을 가르칠 때 항상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물리를 계속 가르치던 사람한테 아이의 생명과학 맡기는 게 좀 어려운 것처럼 이제 내용이 계속 어려워지고 딥해질 텐데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구분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시간표 확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간표 확보가 조금 사실 제일 어렵죠. 그렇게 두 명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아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입이 두 개가 되니까 반으로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표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수업을 해보자. 그리고 좀 요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팀으로 꾸렸을 때 인지도를 확 넓혀보자 해가지고 지금 두 타임이라도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전달력이란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계별 학습인데요. 저희 아이는 한 사이클 돌려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 기준에서의 개념 수업은요,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딥한 내용을 많이 다뤄요. 어렵게 하고. 그래서 어디서 이제 개념 수업 듣고 왔어요 하던 친구들도 사실 와서 제 수업을 좀 듣다 보면은 많이 어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한다기보다는 깊이를 확 깊게 공부를 시키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개념 공부여도 사실 본인들 학교 시험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게끔 수업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 공부법을 아이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리 선생이다 보니까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를 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아이들한테 항상 역으로 다시 물어봐요. 그거를 제대로 대답하고 이행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런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주면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인데요, 통합과학에서도 저 파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속도가 속도라고 하는 파트인데, 통합과학 1에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단원에 같이 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교재의 해설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슨 상황인지조차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안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답지 베껴오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너네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식화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기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던 거하고, 물론 얘는 한 번에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본인이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류의 풀이보다는 머릿속으로 상황 그리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같이 클리닉 하고 있고 주간별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언제 수업하냐? 12월 30일 화요일이랑요, 그 다음에 1월 3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통합과학 1 전범위를 다 다룰 거고요. 교재, 자체 교재랑요, 저 안에 이제 기출 선별돼 있는 프린트도 같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완자, 통합과학 1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숙제는 이렇게 2권으로 같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합과학 1 어느 학원을 가셔도 통합과학 1, 2를 한 사이클 돌리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15번에서 16번 정도 잡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통합과학 1 들으시고, 통합과학 2는 내용이 많이 안 어려워요.
통합과학 1보다 어려운 게 이제 화학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나머지는 훨씬 수월해서 그건 여름방학에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1이 어려운 파트, 지구과학도 그렇고 물리 파트도 그렇고 화학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명도 어쨌든 지구과학, 물리 요 두 파트가 어려운 애들이 확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 1은 될 수 있으면 겨울방학에 들어놓으시면 되게 좋으실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2명이니까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요. 그 이지연 선생님이랑 스케줄을 같이 짜고 있는데 어떤 파트는 수업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한 파트들이 있고요. 어떤 파트는 짧게 해도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저희는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1시간 20분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 20분 이지연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겁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이번 요 파트는 수업해야 될 양이 좀 많으니까 양보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루를 다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하루를 완전히 수업을 다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 숙제로 내줬었던 거 숙제 질문 받는 시간 30분 정도 있고요. 개념 설명하는 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줬으면 문제 푸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거 문제 푸는 거 숙제 할 거 미리 같이 몇 문제 풀어보면서 아이들 공부 같이 시키는 시간 30분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혼자 할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10분씩 2번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두 타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쉬는 시간 오래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선생님들 바뀌면 아이들도 알아서 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쉬는 시간 길게 할 필요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들어갈 때는 쉬는 시간 10분, 혼자서 풀타임으로 할 때는 아이들이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 20분 이렇게 구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는데요. 화수목토 지금 조교 제 개인 제가 분당에 개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온 조교도 있고요. 이제 와이즈과학에서 같이 통합과학을 위해서 뽑아놓은 조교도 있고, 어쨌든 요 시간대에 1시간 정도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 그럼 클리닉 때 뭐 하냐? 일단 거의 대부분 어려운 파트 질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나가서 아이들 제대로 공부했는지 체크, 요 정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머님이랑 상담을 따로 해보고 굳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버겁거나 힘들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클리닉을 빼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 와서 얼굴도 한번 비추고 질문도 좀 하고, 어쨌든 학원을 온다는 게 학원이 마음에 들어야지 계속 올 수 있는 거니까 와서 좀 적응도 잘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은 화수목토, 보통은 저녁 시간 6시부터 한 10시 정도에 오면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수강 후기인데요. 아이들 뭐 대학 잘 갔다, 뭐 점수 잘 받았다 이런 거 자랑 적어놓은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올해 제가 이제 저도 와이즈 오픈하면서 저도 올해 이제 여기 강동 지역에 처음 오게 됐는데 제가 배재고 물리를 메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배재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늘었었고 실제로. 그래서 배재고를 이제 지원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믿고 한번 보내주시면 성적 잘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개정교육과정 뭐가 변했는지는 뭐 너무나도 제가 열심히 그 전부터 설명을 해온 터라 어머니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고 5등급제로 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 어머니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머니들 다만 진짜 뭐 조금 이거를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신이지 않을까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해진 거는 내신입니다.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고 교과에도 내신이 들어가고 학종에도 내신이 들어가고 결국 내신이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게 지금 필수 핵심이거든요. 정시에서는 심지어 원래는 수능 성적이 100% 반영이 됐던 게 물론
정시에서는 1차로는 정시 성적만 반영을 합니다. 수능 성적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한 4배수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2차 평가 때 내신이 3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정시에서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수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신을 이제는 버릴 수가 없다. 즉 지금 현재 2, 3학년 아이들 틈만 나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옆집 철수 나보다 원래 공부 못하던 그 철수가 이번에 내신 등급이 높던데 난 내신으로 대학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나 정시로 돌릴래 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제 내신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시 아이들도 결국 내신을 챙겨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로 해서 요약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탐구 전 과목이 집중이수제가 실시된다. 이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부담되는 사항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우리 자녀는 이과를 보낼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과를 보낼 계획이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대부분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뭐 저희 나라 구조에서는 아직 문과 친구들보다는 이과 친구들이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요.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과 친구들, 즉 이과를 지망할 학생들이라면 이제 무조건 집중이수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1학기 때는 지금 현재 말하는 물화생지, 저희 2학년 때 현재 배우는 과목 있잖아요. 2학년 때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배우는 거를 사실 지금 예비 고 3학년들,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은 1년짜리로 배워요. 아마 지금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2학년짜리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졸업생들이 있으셨다면 사실 그 1년짜리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허덕이면서 갔다 온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거든요. 그거를 문제는 현재 자녀분은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학기에. 이게 집중이수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학년 때 널널하게 배우던 생투 또는 화투 또는 지투 또는 물투가 이제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상대평가로 배운다는 겁니다. 상대평가.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상대평가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은 사실 이 추과목들이 전부 다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상대평가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아이의 과탐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사실 선행을 안 하면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게 현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국민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진로평가 과목, 즉 생투, 물투, 지투, 화투, 지투였던 그 투 과목들이 지금 두 과목으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뒤에 이렇게 가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뒤쪽에 이렇게 원래는 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고 하는데 이 투 과목들이 전부 다 원래는 절대평가예요. A, B, C, D로 나뉘는. 즉 지필평가에서는 70점만 넘으면 됩니다. 나머지 30점은 뭐로 들어가니까? 수행평가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A 등급만 맞자라고 하면은 60점만 지필평가 때 맞으면 되거든요. 9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과목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상대평가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 세대들, 지금 예비 고 2학년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무조건 상대평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 세대의 자녀분들부터는 이거를 절대평가로 해 주십시오, 제발.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상대평가로 하면 너무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그럼 어찌됐건, 지금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무조건, 또는 공통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무조건 상대평가 5등급제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평가로 해 주십시오, 제발.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탐 비중이 너무나도 강화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부담감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되는데
이제 메디컬 또는 스카이는 서울대 입시 요강이나 연대 입시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표준안이에요. 서울대는 그래도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제한을 덜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국가의 취지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권장 이수 과목들이 조금 비교적 덜 빡센 편입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그 서성한, 중경외시, 국순세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표준화는 거의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인데 지금 보시면 2022 변경 과목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 2과목,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화투, 물질과 세포의 물질 대상과 생물의 유전, 이게 생투입니다. 즉 얘네들을 핵심 과목, 즉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빡세죠.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이게 물론 의대과 뭐 2021호 때도 물론 이제 핵심 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없냐면 화투는 없잖아요. 핵심 과목으로요. 근데 여기는 화투까지 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설정이 빡세게 되어 있고, 이 설정이 빡세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다 상대평가다. 그나마 지금 2015 지금 현재 고3 친구들, 지금 이제 졸업생 친구들은 그나마 여기 있는 추가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그냥 이수 기록만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머니들 세대는 심지어 잘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5등급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길 1.5등급 밑으로는 인서울을 못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1.5등급. 근데 문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거의 들어가는 그 상대평가 과목이 거의 60과목 이상입니다. 그럼 60과목 이상에서 1.5등급 안쪽으로 맞추려면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1등급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1등급이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나도 부담감이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선행을 틈틈틈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물론 통합과학 기반 다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1학년 1학기 내신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내신도 못 달 텐데 과연 저희 애가 물리랑 화학 선행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가능하게끔 해야죠. 이제 방안이 없어요. 이과를 진학할 학생이라면 가능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결국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건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미니 개념북을 이렇게 계속 주고 있거든요. 학기 이제 딱 한 기말고사 또는 중간고사 다가오기 한 2주 전 정도에 저희가 영어 단어장을 이렇게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막 조금 이 동네 영어학원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과탐도 암기가 핵심인데 사실 암기가 핵심이 아닌 과목은 없으나 과탐은 그래도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암기가 필수인데 그 암기를 영어 단어장 마냥 갖고 다니면서 외우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쁘게 우리 조교에 열심히 빼기치게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저희가 경향성 다 반영해서 핸드북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자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컨텐츠들, 학교 기출 변형 문제,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 동네 학교들이 통합과학 문제 중에서 어디를 많이 참고하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참고해요. 어디 모의고사냐면 2학년 3월 모의고사. 2학년 3월 모의고사면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참고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3월 모의고사들 쫙 다 모아놓고 그거 변형 이렇게. 1학년 모의고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1학년 모의고사는 1학년 선생님들도 잘 안 봅니다. 2학년 모의고사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참고하실 만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넘어간 모의고사는 2학년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2학년 3월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월 거를 제가 열심히 변형을 해드리고 학교 내신 기출 문제 변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있는 시중 문제들 오투, 완자 등등등등 저희가 그거 싹 다 이 강동구 기출 경향성에 맞게 싹 변형을 해서 클리닉지라던가 테스트라던가 전부 다 저희 연구소에서 제작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요게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주간 리포트라고 해서 문자 나가는 게 있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무슨 학생 뭐 무슨 수업 잘 참여했고 오늘 수업 범위는 여기고 시험은 이렇게 받고 애 성적은 이렇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매주마다 수업 때마다 받아보니까 사실 저로서도 되게 걱정이었던 게 이게 단편적인 정보만 오면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지가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걸 캡처를 해서 다 모아놓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AI가 발달한 세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션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뭐 플랫폼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주간 리포트를 여기다가 싹 다 양식화해서 이렇게 매 주마다 어머니들 폰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런 식의 수업을 듣고 있고 클리닉 이때 이런 거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 애가 뭐 지질시대 태양 에너지 어떤 거 어려워하는데 이런 거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저희가 싹 다 기록해서 보내드릴 거고, 심지어 어머니 나중에 이제 뭐 사용법 저희가 뭐 사용법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저희가 영상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런 거 승무학생이라고 치면 이 승무학생을 딱 클릭해 보면 그 학생의 정보가 줄룩 뜹니다. 숙제가 어느 정도 됐고 1주 테스트는 이랬고 2주 테스트는 이랬고, 이런 것들을 쫙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야 사실 우리 애가 처음에 1주차 때는 조금 공부를 못했지만 점점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신 때 1등을 받는가가 목표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좋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싹 다 모아서 주간 리포트처럼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윈터 스쿨부터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 관리 규정이라는 걸 조금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우리 아이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이게 운영상 저도 이제 이 학원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워낙 저희가 이제 젊다 보니까 학생들과 저희의 소통, 그리고 뭔가 러닝메이트로서 우리 아이를 1등급까지 완주시켜 놓는 게 저희의 여태까지의 모토였는데, 이걸 지향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학원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2026부터의 저희 YG 과학학원의 모토는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어찌됐건 아이들과의 호흡 맞추는 거 중요하고,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시키는 게 저희의 뭐 나름대로의 또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성적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성적을 내는 기관으로 성적을 내는 서비스를 저희에게 구매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을 내는 기관으로서의 응당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내는 기관에 충실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 공부를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내규를 만들게 됐는데, 연속 2회 대면 결석 시 대면 수업 연속으로 2회 결석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퇴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도 영상 보고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다음 주에도 오늘도 영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무조건 퇴원시키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영상을 우리 학원 와서 보던가. 절대로 집에서 영상을 연속으로 2회 본다? 그건 절대 우리 학원에서는 없다. 약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과제 미제출, 클리닉 불참 이런 거 등등등. 특히나 우리 남학생들이 요즘에 흡연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 흡연까지 조금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금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금연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학원 올 때만큼은 피지 마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 적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누적하게 되면 퇴원 조치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서약서를 받고 그 서약서에 대한 스캔본을 어머니 폰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걸 인지했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 서약 받았습니다.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또 애 퇴원 될 때까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우리 땡땡땡 학생
다음 주부터 못 옵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희 그 정도로 매몰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경고를 드릴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우리 땡땡땡 학생이 지금 현재 숙제를 너무 안 해오거나 저번 주에 수업을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경고가 좀 누적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공지를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억울한 사유에 있어서 퇴원 조치되는 일은 최대한 없게끔 할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공포탄인 거죠. 사실 우리 애 너 공부해 라고 하는 공포탄인 거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싹 다 관리를 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를 통합과 또는 2학년 과탐의 1등급 자리에 올려놓는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복도 쪽에 어머님들 딱 도열해서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 어머님들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겨울방학 때 뵙겠습니다.